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공무원 연금 개정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당안을 발표했고요. 오늘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열리는 의원총회, 아마 지금 시작을 했거나 곧 시작을 할 텐데,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제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최종적으로 하고요. 직후에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이미 지도부에서 추인이 됐고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의총에서 제동이 걸린다거나 크게 다른 목소리가 제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우성 대표이고요. 최고위원단, 원내대표단, 정책위 의장단 등 지도부가 참여키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해당 개정안을 가급적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 외에 동의하는 사람들 전체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태호 최고위원 이름은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워낙 예민하고요. 동시에 복잡하고 정치적 함의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하고 연금 전문가죠. 김현숙 의원이 개정안을 들고 정론관에 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의 경우 아예 공무원 사회에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언론이 좀 잘 전해서 이 각 세력의 인식차를 좁혀주지 않으면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야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건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이 이한구 의원은 야당이든 어디든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 만들어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다름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사회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개정안은 계류 상황에 오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런 상태로 다음 총선이 가까워 오면 선거에 나서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도 그런 맥락에서 대응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자국의 공무원들을 적으로 간주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 10월 28일이고요. 31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여야가 오늘 단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조금 있다가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의 화두는 당연히 세월호 3법, 특히 세월호 특별법 문제겠죠. 여야 원내 지도부는 만약 여야가 함께 꾸린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가 별다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도부 차원에서 단판을 짓는 방안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그간의 TF 논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로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동안 몇 차례 보관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례 회동에서 뭔가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쟁점은 여전합니다. 이 특검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토록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인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내지는 제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여당의 협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기 직전에 여야 TF가 전체 회의를 여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오늘 주례 회동의 결과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공식 국감이 어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른바 겸임 그 상임위원회죠. 정보위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연장 국감이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정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연장 국감을 벌이는데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국정원 등입니다. 비서실 국감 특히 관심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하는데 예상들 하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국방장관을 지낸 김관진 안보실장을 상대로 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문제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국정원장이 참여한 채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국가정보원 국감에서는 최근 이 내란설, 건강 이상설 등에 극심하게 휘말렸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우리 정보 당국의 첩보 내용이 아마도 심각한 이슈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 때는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그 윤전추 행정관 채용 때 네. 1억대 헬스 장비 구입했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이제 국감 마무리되면 예산 국회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쟁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안들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까? 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라는 준말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모레 30일이죠.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국회, 예산정국에 시동을 겁니다. 예결특위는 일단 다음 달 6일에 전체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인데 이 일부 상임위에서 몇 가지 논란거리와 이 관련해서 법안 소위와 예산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서요. 벌써부터 파행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11월 중에 국회 심의가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이죠. 12월 1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야 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년도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합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이른바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가짜 민생 내지는 부자 경제 활성화로 규정하고요. 서민 증세 철회, 지방재정 강화 등을 내세워서 대립할 태세입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이 관광진흥법, 이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야당이 가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논란이 거세고 뜨거울 전망이고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정부 안에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요. 예, 네, 특위도 구성했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9호선 특혜 의혹, 네. 이게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안인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에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경실련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해오긴 해왔습니다만 결론은 무혐의 처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알려졌고요. 경실련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요. 15년 동안 예상 운임 수입의 70에서 90%를 보장하는 특혜 규정을 도입해서 혈세에 막대한 손해가 났다. 이런 이유로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만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의아한 거는 검찰이 고발을 당한 핵심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입니다. 2012년에 고발된 사건을 핵심 당사자 조사 한 번 없이 여태껏 질질 끌다가 엉뚱한 시점에 무혐의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고발을 한 시민단체 쪽에서 항고를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남북 간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 별로 밝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한 모양이죠. 네,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윤병세 장관은 이 남북 고위급 접촉의 전망은 어떠하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우리 정부가 제안한 시점인 이달 30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틀 남았죠.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